책 명상 독서 노트입니다. 책은 삶의 친구이며 마음을 치유한다. 법정스님 무소유. 우리의 삶은 지금 여기에 있고 마음의 평화도 언제나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에게 5분은 충분한 시간이 아닐지 모르지만 5분 동안 마음을 차분히 내려놓고 명상을 한다면 마음속 5분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무소유는 초판이 1976년 4월이고요. 이 판을 거쳐서 3판 27쇄가 2001년 2월입니다. 펴낸 출판사는 법무사입니다. 법정스님은 성녀이시며 수필가입니다. 1932년 10월 출생이시고 2010년 3월 11일 향년 77세로 열반하셨습니다. 이 책 마지막 3판을 낼 때 법정스님 소개를 한번 보겠습니다. 법정, 강원도 산골에서 화전민이 살던 오두막을 빌려 선택한 가난의 삶을 살고 계신 스님은 침묵과 무소유의 철저함으로 이 시대의 가장 순수한 정신으로 손꼽히고 있다. 영혼을 맑히는 수필집, 물소리 바람소리, 서 있는 사람들, 산방한담, 새들이 떠나간 숲은 적막하다. 버리고 떠나기 텅 빈 충만, 산에는 꽃이 피네 등이 있다. 차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건불국사. 나의 취미는 비독서지절, 가을은 무소유, 너무 일찍 나왔군, 오해, 설해목, 아파트와 도서관, 종점에서 조명을, 흙과 평면 공간, 탁상시계 이야기, 동서의 시력, 회심기, 조조할인, 나그네 길에서 그 여름에 읽은 책, 잊을 수 없는 사람, 미리 쓰는 유서, 인형과 인간, 녹은 그 쇠를 먹는다. 영원한 산, 침묵의 의미, 순수한 모순, 영혼의 모험, 신시소울, 본래 무일물, 아직도 우리에겐
상면, 살아남은 자, 아름다움, 진리는 하나인데, 소음기행, 나의 애송시, 불교의 평화관. 법정 스님 무소유 낭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가난한 탁발승이요. 내가 가진 거라고는 물레와 교도소에서 쓰던 밥그릇과 염소젓 한 깡통, 흐름한 담요 6장, 수건 그리고 대단치도 않은 병판 이것뿐이요. 마하트마 간디가 1931년 9월 런던에서 열린 제2차 원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가던 도중 마르세유 세관원에게 소지품을 펼쳐 보이면서 한 말이다. K. 크리팔라니가 엮은 간디어록을 읽다가 이 구절을 보고 나는 몹시 부끄러웠다.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적어도 지금의 내 분수로는 그렇다. 사실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날 때 나는 아무것도 갖고 오지 않았었다. 살 만큼 살다가 이 지상의 적에서 사라져 갈 때에도 빈손으로 갈 것이다. 그런데 살다 보니 이것저것 내 몫이 생기게 되었다. 물론 일상에 소용되는 물건들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없어서는 안 될 정도로 꼭 요긴한 것들만일까? 살펴볼수록 없어도 좋을 만한 것들이 적지 않다. 우리들이 필요에 의해서 물건을 갖게 되지만 때로는 그 물건 때문에 적잖이 마음이 쓰이게 된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갖는다는 것은 다른 한편 무엇인가에 얽매인다는 뜻이다. 필요에 따라 가졌던 것이 도리어 우리를 부자유하게 얽어맨다고 할 때 주객이 전도되어 우리는 가짐을 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흔히 자랑거리로 되어 있지만 그만큼 많이 얽혀 있다는 측면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나는 지난해 여름까지 난초 2분을 정성스레 정말 정성을 다해 길렀었다. 3년 전 그 철을 지금의 달의 헌으로 옮겨왔을 때 어떤 스님이 우리 방으로 보내준 것이다. 혼자 사는 거처라 살아있는 생물이라고는 나하고 그 애들 뿐이었다. 그 애들을 위해 관계 서적을 구해다 읽었고 그 애들의 건강을 위해 하이포넥스인가 하는 비료를 구해오기도 했었다. 여름철이면 서늘한 그늘을 찾아 자리를 옮겨주어야 했고 겨울에는 그 애들을 위해 실내 온도를 내리곤 했다. 이런 정성을 일찍이 부모에게 바쳤더라면 아마 효자 소리를 듣고도 남았을 것이다. 이렇듯 애지중지 가꾼 보람으로 이른 봄이면 은은한 향기와 함께 연두빛 꽃을 피워 나를 설레게 했고 잎은 초승달처럼 항시 청청했었다. 우리 달의 헌을 찾아온 사람마다 싱싱한 난초를 보고 한결같이 좋아라 했다. 지난해 여름 장마가 갠 어느 날 봉선사로 운어노사를 뵈러 간 일이 있었다. 한낮이 되자 장마에 갇혔던 햇볕이 눈부시게 쏟아져 내리고 앞 개울 물소리에 어울려 숲속에서는 매미들이 있는 대로 목청을 돋구었다. 아차, 이때서야 문득 생각이 난 것이다. 난초를 뜰에 내놓은 채 온 것이다. 모처럼 보인
찬란한 햇볕이 돌연 원망스러워졌다. 뜨거운 햇볕에 늘어져 있을 난초잎이 눈에 아른거려 더 지체할 수가 없었다. 허둥지둥 그 길로 돌아왔다. 아니나 다를까 잎은 축 늘어져 있었다. 안타까워하며 샘물을 기르다 죽여 죽고 했더니 겨우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어딘지 생생한 기운이 빠져나간 것 같았다. 나는 이때 온몸으로 그리고 마음속으로 절절히 느끼게 되었다. 집착이 괴로움인 것을. 그렇다. 나는 난초에게 너무 집념한 것이다. 이 집착에서 벗어나야겠다고 결심했다. 난을 가꾸면서는 산철에도 나그네 길을 떠나지 못한 채 꼼짝을 못했다. 밖에 볼 일이 있어 잠시 방을 비울 때면 환기가 되도록 덜창문을 조금 열어놓아야 했고, 문을 내놓은 채 나가다가 뒤미처 생각하고는 되돌아와 들여놓고 나간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말 지독한 집착이었다. 며칠 후 난초처럼 말이 없는 친구가 놀러왔기에 선뜻 그의 품에 분을 안겨주었다. 비로소 나는 얽매임에서 벗어난 것이다. 날아갈 듯 홀가분한 해방감. 3년 가까이 함께 지낸 유정을 떠나보냈는데도 서운하고 허전함보다 홀가분한 마음이 앞섰다. 이때부터 나는 하루 한 가지씩 버려야겠다고 스스로 다짐을 했다. 난을 통해 무소유의 의미 같은 걸 터득하게 됐다고나 할까. 인간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소유사처럼 느껴진다. 보다 많은 자기네 몫을 위해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 소유욕에는 한정도 없고 휴일도 없다. 그저 하나라도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일념으로 출렁거리고 있다. 물건만으로는 성에 차질 않아 사람까지 소유하려 든다. 그 사람이 제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는 끔찍한 비극도 불사하면서 제정신도 갖지 못한 처지에 남을 가지려 하는 것이다. 소유욕은 이해와 정비례한다. 그것은 개인뿐 아니라 국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어제의 맹방들이 오늘에는 맞서게 되는가 하면 서로 어르렁대던 나라끼리 친선 사절을 교환하는 사례를 우리는 얼마든지 보고 있다. 그것은 오로지 소유의 바탕을 둔 이해관계 때문이다. 만약 인간의 역사가 소유사에서 무소유사로 그 방향을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싸우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주지 못해 싸운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간디는 또 이런 말도 하고 있다. 내게는 소유가 범죄처럼 생각된다. 그가 무엇인가를 갖는다면 같은 물건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가질 수 있을 때 화난다는 것. 그러나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므로 자기 소유에 대해서 범죄처럼 자책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들의 소유관념이 때로는 우리들의 눈을 멀게 한다. 그래서 자기의 분수까지도 돌볼 새 없이 들뜬다.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 한 번은 빈손으로 돌아갈 것이다. 내 이 욕심마저 버리고 홀홀히 떠나갈 것이다. 하고 많은 물량일지라도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다. 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크게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있다. 물건으로 인해 마음을 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한 번쯤 생각해 볼 말씀이다.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갖게 된다는 것은 무소유의 또 다른 의미이다.
무소유 법정스님 책을 읽으면서 밑줄 친 걸 정리한 것을 보겠습니다. 무소유. 오늘 나의 취미는 끝없는 인내다. 나의 취미는 중 했습니다. 다음, 한 권의 책이 때로는 번쩍 내 눈을 뜨게 하고 안이해지려는 내 일상을 깨우쳐준다. 그와 같은 책은 지식이나 문자로 쓰여진 게 아니라 우주의 입김 같은 것에 의해 쓰여졌을 것 같다. 비독서 지절 중에서. 나그네 길에 오르면 자기 영혼의 무게를 느끼게 된다. 그리고 이 세상을 하직하는 연습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나그네 길에서 중. 날카로운 면도날은 밟고 가기 어렵나니 현자가 이르기를 구원을 얻는 길 또한 이같이 어려우니라. 우파니샤드의 이 말씀은 충분히 이해할 것 같다. 미리 쓰는 유서 중. 현대인들은 자기 행동은 없이 남의 흉내만을 내면서 살려는데 맹점이 있다. 인간의 탈을 쓴 인형은 많아도 인간다운 인간이 적은 현실 앞에서 지식인이 할 일은 무엇일까? 인형과 인간 중에서. 엄마들이 아가의 서투른 말을 이내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말소리보다 뜻에 귀 기울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사랑은 침묵 속에서 이루어진다. 침묵의 의미는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 대신 당당하고 참된 말을 하기 위해서이지 비겁한 침묵을 고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침묵의 의미 중에서. 내가 내 장미꽃을 위해 보낸 시간 때문에 내 장미꽃이 그토록 소중하게 된 것이다. 그건 내가 물을 주어 기른 꽃이니까. 내가 벌레를 잡아준 것이 그 장미꽃이니까. 순수한 모순 중에서. 남을 이해한다는 것처럼 어려운 것이 또 있을까? 다양하고 미묘한 심청을 지닌 인간을 어떻게 다 알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인간은 저마다 혼자다. 설사 칫솔을 같이 쓸 만큼 허물없는 사이라 할지라도 그는 결국 타인이다. 상면 중에서. 새 봄의 흙냄새를 맡으면 생명의 환희 같은 것이 가슴 가득 부풀어 오른다. 맨발로 밟는 밭흙의 촉감, 그것은 영원한 모성이다. 살아남은 자 중에서. 말수가 적은 사람들의 말은 무게를 가지고 우리 영혼 안에 자리를 잡는다. 그래서 오래오래 울린다. 인간의 말은 침묵에서 나와야 한다. 태초에 말씀이 있기 이전에 깊은 침묵이 있었을 것이다. 소음기행 중에서. 우리는 물고 뜯고 싸우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다. 서로 의지해 사랑하기 위해 만난 것이다. 불교의 평화관 중에서.
눈으로 볼 수 있어 감사한 마음이고, 새들의 노래소리 들을 수 있어 감사한 마음이고, 고운 향기 맡을 수 있어 감사한 마음이고, 차 한 잔의 맛 느낄 수 있어 감사한 마음이고, 온몸으로 한 줄기 햇살 받을 수 있어 감사한 마음이고, 한 줄 문장 음미할 수 있어 감동입니다. 지금 여기 오늘을 사랑합니다.